나는 평생 수많은 경쟁자를 만났다. 시장에서, 해외에서, 정치권에서. 그러나 그 어떤 적보다도 가장 무서운 존재는 언제나 사람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사업은 망해도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와 관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결국 인생의 흥망성쇠는 사람을 통해 결정된다. 젊은 시절에 나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찾아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내 안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이 있었다. 기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사정을 모른 척 하는 것이 비정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착함은 반드시 보답받는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 착함이 내 약점이 되어 누군가의 계산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속았다. 거짓된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고 선의로 내민 손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답은 명확했다. 나는 사람을 도울 줄 알았지만 사람을 구별할 줄 몰랐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도움을 발판 삼아 계속 기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 된다. 착한 마음은 불씨와도 같다. 따뜻하게 다루면 난로가 되어 나와 주변을 살리지만은 잘못 다루면 집을 통째로 태운다. 불이 나쁜 게 아니다. 다루는 법을 몰랐던 내가 문제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 나는 착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진짜 착함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립할 기회를 남겨주는 것이다.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말 것, 손을 내밀되 상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지 말 것. 이것이 내가 배운 착함의 기술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직원이 늘 돈이 급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의 형편이 딱해 보였다. 나는 몇 번이고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약해지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졌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물고기를 주고 있었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도움은 즉각적인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그 후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먼저 물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도움을 받은 뒤 스스로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강해졌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손을 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착함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인생을 살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탁을 받는다. 친구의 부탁, 가족의 부탁, 직원의 부탁. 그러나 모든 부탁이 들어줘야 할 것은 아니다. 어떤 부탁은 상대를 구하고 어떤 부탁은 상대를 망친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정말 절박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도움을 청한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타인의 손부터 찾는다. 나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기술과 자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잘못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수많은 해이와 위기 속에서 배웠다. 착함은 원칙 위에 있을 때만 힘이 된다. 원칙 없는 착함은 우유부단함일 뿐이다.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해가 조직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무너지지는 마라. 이 말은 내 인생의 기준이었다. 착하다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속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를 돕되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강한 착함이다. 착함은 약자의 미덕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자격이 생긴다.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에 달려 있다. 착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이며 철학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만 원칙 있는 착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젊은 시절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믿었다. 실제로 그런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줬고 나 역시 그 신뢰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착함이 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불합리한 요구조차 이번 한 번만이라며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틈으로는 감사보다 기대가 더 자주 들어왔다. 처음엔 몰랐다. 도와주는 게 나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는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내려놓고 내 선의 위에 안주했다. 나는 그들이 나아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점점 더 나약해지고 심지어 나를 원망하기도 했다. 왜 더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착함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덧쓰이 된다. 착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공감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잃는다. 불공정한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호구가 된다. 선의는 상대에게 빚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을 가져오게 만들어야 한다. 도와줬다면 그 도움을 통해 상대가 변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점을 놓쳤다. 내 착함은 상대를 성장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더 피로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찾아왔다. 그는 사업 실패로 힘들다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도와줬다. 이 정도면 금방 회복하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후배는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익숙함이 자리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를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었고 나를 의지하는 습관만 남았다. 그때부터 나는 도와주는 방법을 바꿨다. 돈이 아니라 방향을 줄 때 진짜 도움이다. 착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착함은 나약함을 만든다.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칭찬보다 진실을 택한다.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다. 달콤한 위로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했다. 그중 많은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냉정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감정으로 결정한 착함은 결국 더 큰 불행을 낳는다는 것을. 원칙이 없는 선의는 독이 된다. 조직에서는 한 사람의 예외가 전체를 흔든다. 관계에서는 한 번의 양보가 평생의 불균형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착함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그 울타리는 바로 원칙이다. 원칙이 없는 착함은 흐물흐물한 감정일 뿐이다. 원칙이 있을 때만 그 착함이 누군가를 살리고 동시에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경계를 세웠다. 도와야 할 때와 아닌 때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계가 생기자 내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분별 있는 착함이 복을 만든다. 세상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도움을 습관처럼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착함은 결국 세상을 더 약하게 만든다. 이제 나는 안다. 착함이란 무조건적인 선의가 아니라 상대를 성장시키는 지혜다.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가장 큰 배려다.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거두는 시점을 아는 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착함의 끝이자 지혜의 시작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도왔다. 어떤 이는 그 도움을 계기로 일어섰고 어떤 이는 오히려 그 도움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도움을 주는 사람의 태도였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찾아왔다. 그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여러 번 그렇게 도와주었다. 처음엔 나도 뿌듯했다. 이렇게 도와주면 그도 언젠가 성장하겠지.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점점 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사라졌다. 오히려 월급날이 다가오기도 전에 돈을 먼저 요구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돕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를 망치고 있었다. 도움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진짜 도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남겨주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고기를 주었을 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내 손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바꿨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이 도움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스스로 일어설 계획입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냉정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과는 달랐다. 그렇게 질문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강해졌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됐다. 반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선이 아니라 독이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다시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단호한 마음이다. 이 원칙은
기업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회사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어떤 직원은 실수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같은 실수가 반복됐다. 그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었다. 도움이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서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진짜 배려는 동정심이 아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용기다. 나는 그때부터 선택적인 도움을 실천했다.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러나 단지 편한 길을 찾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 구분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그럼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 도와주는 것이 더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망치지 않기 위해 때로는 외면해야 한다. 그 외면이 냉정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상대의 가능성을 믿는 따뜻함이 있다. 나는 내 자녀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그가 스스로 서게 하라. 대신해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 말은 내 경영의 근본이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후 나는 모든 도움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다. 도움은 즉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이어야 한다. 도운 뒤에는 반드시 책임을 나누게 해야 한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착한 마음이 나를 움직이지만 원칙이 그 마음을 지켜준다. 원칙 없는 선의는 감정이고 원칙 있는 선의는 리더십이다. 그리고 진짜 리더십은 도움을 줄 때보다 도움을 거둘 때 드러난다. 도와야 할 사람은 돕되 도와서는 안 될 사람을 도우면 모두가 망한다. 이것이 내가 배운 진짜 착함의 철학이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를 명심했다. 모든 인연은 선을 긋는 순간에 진짜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는 건 마치 벽을 세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게 되었다. 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상처 입힌다. 한때 나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어떤 사람은 거듭된 실수를 했어도 그래 이번엔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참아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그들은 내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한 발 물러설 때마다 더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 평정심까지 그 관계에 잠식당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착한 마음도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착취당한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찾아왔다. 그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했다. 이유를 물으니 가정사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그의 실수를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예외가 반복되자 다른 직원들까지 느슨해졌다. 저 사람은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는 불만이 퍼졌고 결국 팀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그때 나는 단호히 결단했다.
오늘부터 모든 직원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사정이 무엇이든 예외는 없다. 처음엔 차갑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조직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졌다. 모두가 기준을 알게 되니 오히려 불만이 사라졌다. 그 일을 통해 나는 확신했다. 진짜 배려는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으로 결정된 배려는 잠깐의 위로일 뿐 결국 더 큰 불공평을 만든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관계는 깨진다. 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다. 함께 가야 할 사람과 선을 그어야 할 사람. 함께 가야 할 사람은 힘들 때 옆에 서주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된다. 반면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은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덜 도와줘도 불만을 품는다.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결국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런 관계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줘도 언젠가 고갈된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옆에 남은 사람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들은 나의 한계를 침범하지 않았고 내가 아닌 스스로의 책임을 다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간다. 반대로 선을 넘는 관계는 언제나 짧았다. 그들은 처음엔 다정했고 나중엔 무거웠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도 너무 의심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건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다. 착한 사람일수록 경계를 두는 걸 어려워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거절하면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그 작은 양보들이 쌓여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한 번의 거절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은 원칙이 있구나 하고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거절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진심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울타리 없는 꽃밭은 아무나 들어와 짓밟고 간다. 가시 없는 장미는 누구에게나 꺾인다. 착한 마음에도 울타리와 가시가 필요하다. 울타리는 원칙이고 가시는 단호함이다. 그 둘이 있을 때만 착함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돕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돕느냐다. 선을 긋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 선이 나를 지키고 결국 상대도 지켜준다. 이제 나는 착하게 사는 법보다 착하게 지키는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착함이 나를 무너뜨릴 때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약점이다. 그러나 원칙 위의 착함은 강한 방패가 되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다.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서 느낀 건 하나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에게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 내 중심을 잃는 것이다. 나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좋은 리더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모든 부탁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고통에 공감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도움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나를 의지했고 내가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문제는 줄지 않았고 나의 책임은 점점 커졌다. 그때 깨달았다. 착함이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 사람을 돕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 단단해야 가능하다. 자신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을 붙잡을 수 없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무너지지 마라. 이 한 문장은 내 인생의 경영 철학이자 인간관계의 원칙이었다. 사랑은 중심을 잡을 때 빛나고 중심을 잃을 때 파괴된다. 한때 나는 착한 리더가 되고 싶었다. 직원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감싸고 개인적인 사정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 예외를 주면 다른 모든 사람의 기준이 흔들린다. 저 사람은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 질문 하나가 조직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진짜 사랑은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다. 가족도 직원도 친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냉정함이 진짜 사랑이고 단호함이 진짜 배려다. 괜찮아 이해해 라는 말보다 다음엔 반드시 해내야 해 라는 말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단 하나를 봤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짜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 그러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냉정하게 기준을 세웠다. 누구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습관이자 성향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 가지 않았다.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좋은 사람이 되려는 유혹이 커진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두에게 이해받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리더의 길이 아니다. 리더는 때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동시에 조직과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사람은 사랑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원칙을 지키되 인간의 가능성을 믿을 것. 착함은 단호함 위에서만 가치가 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스스로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리더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무너지지 마라. 그 말 속엔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만 그들의 삶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돕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무너지고 있는가?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곧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사람은 말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존재라는 것을 입으로는 수백 번 다짐해도 행동이 한번 변하지 않으면 그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좋은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진심은 시간이 아니라 행동이 드러낸다. 나는 회사를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회의 자리에서 화려한 말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면 조용히 말없이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직원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냈다. 성실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습관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다. 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매번 이번에는 반드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결과는 늘 같았다. 실수와 변명, 그리고 다시 다짐. 나는 처음엔 그를 믿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달랐다.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깨달았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사람의 본질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편할 때는 누구나 착하고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겸손하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 나는 위기 속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변명 대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신뢰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나서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 나는 회장으로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다. 그는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대답 하나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다. 입으로는 충성심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말은 서툴러도 행동으로 조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늘 후자를 선택했다. 그들이야말로 회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프레젠테이션도 훌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부 실행 계획이 엉망이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그는 외부 탓을 하기 시작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그럼 다음엔 예산이 충분할 때 완벽히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무책임을 인정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다음엔 결과로 말해라. 몇 달 후 그는 달라졌다. 보고서 대신 현장을 뛰었고 변명 대신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의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그때 나는 다시금 확신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변화로 성장한다. 나는 내 자녀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봐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이 보여준다. 이 원칙은 인생의 모든 관계에 통한다. 사랑에서도 우정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필요할 때 곁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입으로는 신뢰를 말하지만 책임질 순간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언어보다 침묵을 더 신뢰한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그들의 인격을 만든다. 말은 이미지지만 행동은 진짜다. 결국 인생은 말로 남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들이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이름이 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사람의 진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 속에서 증명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 그들 중에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지쳐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착함에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칙이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인간적인 경영을 꿈꿨다. 직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은 무조건 휴가를 주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사비를 털어 도왔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회사 안에서 이상한 균열이 생겼다. 누군가는 책임을 다하지만 누군가는 그 착함을 이용했다. 저 사람은 늦어도 괜찮다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착함은 공정함 위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한 선배가 늘 지각을 했다. 상사는 그를 혼내지 않았다. 집안 사정이 어렵잖아. 이해해줘야지. 처음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후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늦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봐주나?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외가 결국 부서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다. 배려가 원칙을 잃는 순간 그것은 방임이 된다. 진짜 배려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질서에서 나온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은 지켜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진다. 사람이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결국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진다. 나는 삼성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평하게, 가정 형편이 어렵든 개인 사정이 있든 회사에 들어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물론 처음엔 반발이 많았다. 회장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그 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모두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니 오히려 공평하다고 느꼈다. 공정함은 따뜻함보다 오래 간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착함은 원칙 위에서만 아름답다. 원칙이 없는 착함은 결국 혼란을 만든다. 그 착함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평이 된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는 종종 딜레마에 빠졌다. 한 사람을 위해 규칙을 바꾸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이 한 사람을 살릴까? 아니면은 모두를 무너뜨릴까? 대답은 언제나 명확했다. 원칙이 흔들리면 모두가 잃는다. 세상에는 착한 리더가 많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실패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정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감정은 순간을 구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리더가 원칙을 잃는 순간 구성원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내 자녀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남을 도울 땐 원칙을 세워라. 그 원칙이 네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착함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원칙은 삶의 질서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모든 관계가 흔들린다. 착함은 약속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약속이자 나 자신에게 지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원칙으로 보호받을 때 착함은 힘이 된다. 그러나 원칙이 없는 착함은 결국 피로함만 남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착함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착함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진짜 착함이 아니다. 착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안에 냉철한 기준이 있을 때뿐이다. 그래서 나는 늘
내 마음의 저울을 확인한다. 지금의 착함이 원칙 위에 있는가? 아니면 감정 위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경영을 하며 단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공정함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조직은 원칙으로 움직인다. 감정은 순간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공정함은 공동체의 신뢰를 만든다. 공정하지 않은 착함은 결국 조직을 병들게 한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한때 나와 가까운 임원이 있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가족처럼 운영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 실수를 해도 꾸짖지 않았다. 직원들은 처음엔 그를 존경했다. 회사가 참 따뜻하다. 우리 리더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회사는 무너졌다. 회사의 돈은 사적인 빚으로 사라졌고 일 잘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았다. 그 결과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착한 리더는 회사를 살리지 못한다. 공정한 리더가 회사를 살린다. 삼성을 경영하면서 나는 원칙을 제도화했다.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 체계, 투명한 인사 기준, 예외 없는 규칙,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조직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믿었다. 처음엔 직원들이 회사가 너무 차갑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그 차가움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예측 가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았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잘못하면 반드시 책임진다. 그 단순한 원칙이 조직의 공기를 바꿨다. 나는 인간적인 배려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려가 기준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불의다. 한 사람에게 허용된 예외는 결국 10명의 불만이 된다. 공정함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은 모두에게 신뢰를 준다. 사람들은 리더의 따뜻한 말보다 일관된 판단을 더 오래 기억한다. 기업을 이끈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를 관리하는 일이다. 때로는 따뜻함을 미루고 단호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단호함이 오늘의 불만을 낳을 수 있지만 내일의 존경을 만든다. 나는 실제로 그런 변화를 수없이 봤다. 결정을 내릴 때 냉정하다고 비난했던 이들이 몇 년 뒤 내게 찾아와 그때 회장님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냉정함이 아니라 공정함이 진짜 따뜻함이라는 것을. 공정함은 리더의 가장 고독한 무기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항상 누군가를 실망시킨다. 그러나 리더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기준을 세웠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그러나 결과는 스스로 만든다. 그 문장은 나의 경영 철학이자 인간관계의 기준이었다. 공정함은 단순히 제도나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의 태도이고 마음의 균형이다. 나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결정이 옳은가? 그리고 이 결정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그 두 가지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지 않았다. 그 기준 덕분에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후배 경영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리더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은 감정이지만은 신뢰는 결과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신뢰는 시간을 견딘다. 리더가 공정할 때 조직은 비로소 안정되고 구성원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것이 위대한 기업의 시작이다. 공정함이 냉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함이 없으면 정의는 설 수 없다. 리더가 원칙을 잃으면 아무리 착해도 공동체는 무너진다. 공정함은 따뜻함의 반대가 아니라 따뜻함의 근본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리더로서의 길을 비로소 이해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은 너무 냉정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정말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일까?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일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확신했다. 진짜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비롯된 단호함이라는 것을. 냉정함이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절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를 일시적인 위로로 묶어두지 않아야 한다.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책임이다. 냉정한 결단이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더라도 그 상처가 결국 성장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따뜻함이다. 나는 실제로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를 찾아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그 사업은 현실성이 없었고 투자하면 큰 손실이 날 게 분명했다. 그의 열정은 고마웠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물러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1년 후 그는 다시 내게 왔다. 회장님, 그때 말씀 덕분에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사업은 성공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냉정은 진심이 있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진심 없는 냉정은 잔인함이고 진심이 있는 냉정은 배려다. 많은 리더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감정을 숨기면 냉정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일 뿐이다. 반대로 감정을 이겨내면서 원칙을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냉정이다. 나는 냉정함 속에서 사람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그 냉정함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었다. 한 사람을 위해 조직 전체를 흔들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 리더는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잃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냉정함이 정의로웠다면 언젠가 그들도 이해한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따뜻한 말보다 냉정한 결단이 더 큰 사랑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은 단지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들어주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일이다. 아이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넘어질 자유를 주고 스스로 일어설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냉정 속의 따뜻함이다. 나는 종종 리더십을 불과 물의 균형이라 표현한다. 불은 열정이고 물은 냉정이다. 불만 있으면 타버리고 물만 있으면 얼어붙는다. 둘의 균형을 맞출 때만 조직은 생명력을 얻는다. 냉정한 리더는 불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는 차갑게 판단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리더는 방향을 잃는다.
세상은 냉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냉정한 사람이 세상을 지탱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보다 진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리더의 품격을 만든다. 냉정함이란 결국 진심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인내다.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은 이제는 안다. 따뜻함을 지키려면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착함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냉정함을 선택한다. 그것이 사람을 지키는 길이자 나를 지키는 길이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다. 나는 젊은 시절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누군가 간절히 부탁하면 거절하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사업을 시작한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받고 오랜 인연을 생각해 망설임 끝에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결국 나를 피했다. 돈보다 더 큰 손실은 우정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이다. 그때 만약 나는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사업은 위험해 보인다. 돈보다 방향을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거절의 기술을 배웠다. 거절이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용기다. 거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둘째, 이유를 설명하되 대안을 남겨두게.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방향으로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상처 대신 성장의 기회를 준다. 냉정한 말이 아니라 희망을 남기는 단호함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상사의 말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라. 다만 근거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라. 무조건 따르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재였다. 그런 직원이 조직을 살리고 회사를 발전시킨다. 거절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배운 진리는 명확했다. 진짜 인연은 거절로 끊어지지 않는다.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진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심이 있는 관계는 거절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신뢰가 깊어진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거절은 착함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울타리가 없는 꽃밭은 누구나 들어와 짓밟는다. 가시 없는 장미는 누구에게나 꺾인다. 착한 마음에도 반드시 울타리와 가시가 필요하다. 그 울타리가 원칙이고 그 가시가 바로 거절이다. 그것이 없으면 착함은 금세 무너지고 이용당한다. 리더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오며 느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책임의 표현이다.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선이 아니라 방임이고, 불가능한 부탁을 들어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회피다. 도움을 거절하는 순간 상대가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 실망은 언젠가 감사로 바뀐다. 진실된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한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려 한다. 거절할 줄 모르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거절은 착함을 보호하는 기술이며 진심을 오래 지키는 지혜다.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하고 감정보다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거절은 냉정인가 아니면 진정성인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결같은 답을 찾는다. 진정성에서 비롯된 거절은 언제나 옳다. 착함이 나를 지켜야 세상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한다.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 한 문장이야말로 내가 평생 배운 착함의 완성이다.